예, 이제 2부입니다. 제가 이어서 찍기 때문에 1부든 2부든 뭡니까? 이게 이제 입력하는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시간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 산업에 관해서, 미래 생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편에서는 치유농업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젊은 세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쪽에서 보면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만나면 뭐 합니까? 전부 휴대폰 만나고 식당에 가서 둘러 앉아 있어도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죠. 별로 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미스매치입니다. 맞아지는 게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건강하나, 학교 재미있나, 그거 끝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요즘 뭘 배우느냐? 최첨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자율주행이 어떻고, 전기차가 어떻고, 우주 스페이스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게임이 어떤 게임이 있고, 이겁니다. 그 유튜브가 어떻고. 젊은 층들 TV 안 봅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공중파 채널입니다. 없어집니다. 보세요. 20년 후에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또 개똥 철학을 얘기하냐 하시는 분 계실 건데 보십시오. 전부 개인주의,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방송, 개인의 끼, 개인의 능력들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는 집단 이성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직업, 일, 이거에 의해서 공통 관심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대의를 반영하고 그게 국가의 나중에 국가 간으로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양극화가 보면은 이제 제 때는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꼰대 정신을 가진 분들 세대와 젊은 층들 세대, 신세대, 양극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세대 차이라는 것. 지금은 심각한 세대 차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1950년 6.25 동란 이후에 보면 지금 7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부터는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했죠. 과거에 정말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금 원조 하는 나라 10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 문화지체란 게 생기게 된 거죠. 못 따라갑니다. 이 문명의 발전에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스마트폰 사드려 보십시오. 그냥 무전기로 쓰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은 아주 스마트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초월합니다. 그럼 교수님들 중에 제일 힘든 교수님들이 무슨 과 교수님이냐 아십니까? 네, AI, 전산, 전자 이쪽입니다. 자율주행, 특히 반도체 이런 첨단 분야는 교수님들이 정말로 노력 안 하면 학생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강의하다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합니다만 첨단 쪽에 얘기하면 학생들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거 하면 눈빛이 안 달라집니다.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앞으로 자율주행이 어떨 것이고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2차 산업이 어떻고 2차 양극재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나와야 되고 이 순간 자율주행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필요한 것은 뭐고 하면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미래의 농업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전부 구부리에 앉아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해서 수확을 해야 되겠느냐? 토마토를, 가지를, 오이를 따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건 로봇은 일명 군소리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 AI가 뭐 엄청 발전해서 로봇이 인간을 부려먹는 시대가 공상과학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스마트화된 팩토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m, 300m 지나가면 사람 두세 명, 그냥 기계가 고장났나 어떻나 그냥 뭐 관찰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부 룸 안에서 컨트롤 다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뜨면 불빛이 딱 하고 신호가, 시그널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젊은 층한테 옛날에 과거 얘기하면은 이건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 니는 이대로 나는 나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정치적인 양극화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 세대 간의 양극화,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저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소외감을 받고 계실 연세 드신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앞으로 시골에 혼자 계시고 뭐 이웃이 한 뭐 10집 건너 그것도 거의 다 폐가가 거의 다 되고 한두 분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요양원 치유농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매번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뭐 안 받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도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부모 걱정 안 하게 표현이 좋은 건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이제 그런 걸 해소를 하시려고 하면 치유농업, 치유농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노령인구라 하면 요새는 적어도 80은 돼야 노령이라고 합니다. 요새 70 가지고 노인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너무 걷기가 힘들고 또 뭐 활동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치유농장으로 가셔서 같이 활동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미래 산업은 이제 젊은 층들을 향해서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차를 간단히 보면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위대한 걸작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과거에 내연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도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파내죠. 예, 오일을 다 파내서 결국은 공적으로 날려보내니까 그 가스들이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화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차에서만 보더라도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수소차는 좀 다르지만 전기차는 셀, 배터리만 있으면 됩니다. 뭐 타이어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내연기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던 거의 모든 그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도 또는 그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 병원. 진료를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은 건강검진하면 거의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그냥 아주 손쉽게 건강진단하는 게 뭐 1분 안에 모든 걸 스캔 다 해서 문제가 있다 판독 다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AI가 치료 다 할 겁니다. 그 하나의 직업 중에 그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는 이를 이제 본을 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다 해버립니다. 3D 상으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십시오. 지금은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시죠. 정말 그분들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인간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료까지도 앞으로는 AI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 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특별한 분야에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 30년 안에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꼭 의대 보내야 되겠다. 또 법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저는 법관은 그렇게 머리가 좋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판례가 있고 판례대로 하고 시민들 일반적인 그 외국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심원이라고 그런 분들을 많이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 거 규정대로 하고 해서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공부를 꼭 서울대 법대 나와야 되고 연고대 법대 나와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변호사는 좀 다르죠. 변호사는 똑똑해야 됩니다. 변호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뭐 판사도 머리가 다 좋기는 좋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법관들이 머리가 좋을 필요가 있느냐? 개똥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례대로 그 유럽 뭐 중동에 가면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팔을 자르면 팔을 자르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율법이라면 율법대로 처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갖 거기에다가 막 토를 많이 다는 거죠. 주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고 어려운 건 압니다. 앞으로는 그 AI가 하고 배심원들이 그 일을 많이 맡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변화될 직종이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보면 저도 차는 전기차를 씁니다만 자율주행입니다. 거의 뭐 80% 운전대 뭐 살짝 잡고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분들 그러니까 대형 버스 트럭이나 손님을 그 태우고 다니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 작은 스몰 스케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서울에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차가 필요하면은 뭐 전화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 그냥 뚜루룩 찾아서 툭 누르면은 차가 그 시간에 출발할 시간에 와 있고 내가 문만 열면 타고 그냥 서울 어디까지 갑니다. 그런 시대가 10년 안에 도래합니다. 이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차가 내가 마이카 시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차가 필요 없어요. 뭐 1년에 2만 킬로도 못하고 1만 킬로도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뭐 5천만 원씩 1억씩 들여가지고 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부 리스입니다. 리스 하면 돼요. 그 때문에 내가 말 그대로 뻔뻔하게 좀 좋은 차 타고 싶다 하면 좀 큰 차 타고 그런 거죠. 그럼 시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는 아주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주 불편함 없이. 문제는 이제 시골이죠. 시골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골은 자율주행이 불가합니다.
언제 어느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내는 철저하게 자율화, 자율주행, 자율 모드로, AI 모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없어질 직종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 그 직업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서비스업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휴게소에 한번 보니까 휴게소에서 커피를 따라줘요. 로봇이 다 해줍니다. 딱 버튼만 누르면 다 해주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뭘 하느냐 하면은, 제가 스크린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10언더, 10언더인데 10언더면 엄청 잘 치는 겁니다. 거의 최상 클래스에 놓고 치는 겁니다. 가장 두 번째 뭐 상위 레벨인데, 어쨌든 거기에 로봇이 물건을 배달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야 가라 하고 탁 버튼 누르면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전문가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 것으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10년 후의 미래입니다. 10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노령층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취미 한 가지씩 가지시고, 치유농업 쪽을 또 시골살이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젊은 층들은 앞으로 이런 직종이 뜨고 이런 직종이 유망할 것이다. 결국은 그거죠. 근데 생명산업,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특히 산업화할 수 있는 바이오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산업이죠. 이 분야는 정말로 기초에서 아주 베이직에서 첨단까지를 아우르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 직업을 선택하실 때, 또는 학과를 선택하실 때 신중히 결정하시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패러다임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 20대 세계 선진국 정도, 또는 어떻게 보면 30대 선진국 정도는 10년 후에 거의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나 아직 개도국, 후진국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아직 그 무명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아직도 헝거리입니다. 하루에 3끼 다 못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책무를 갖고 있달까요. 좀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서로 고민하고 협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